운명의 빛을 전하는 솔라입니다. 첫 영상인 만큼 오늘은 제가 채널 런칭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한 번은 정말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우리 인간의 내면, 그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마음속 10년의 욕망을 우리 타로 카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8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2카드씩 1번부터 4번까지 카드 중에 여러 개 고르셔도 돼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고르실 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첫눈에 확 들어오는 카드, 왠지 모르게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 카드가 바로 우리 무의식 중의 해답입니다. 이제 카드를 다 고르셨으면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속마음을 정면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를 이제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숨겨진 욕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골라주신 카드는 타로 마이너 7번 컵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구름 위에 이 둥둥 떠있는 이 딱 봐도 뭔가 이 치명적인 그런 유혹의 기운들이 좀 느껴지죠? 이것은 우리의 정말 실체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투영된 그런 건가요? 우리 7번 컵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환상, 현실 도피, 욕망의 분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카드에서 특별히 들여다볼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숨겨진 습관, 바로 이 관음과 투자입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이 SNS가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막 침투해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유튜브.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몇 번이나 이 남의 인스타그램을 뒤져보셨나요? 이 유명 셀레브리티, 인플루엔서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 친구의 친구, 우리 가족, 우리 심지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랜덤 사람들까지 우리는 사실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살고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심심해서 그냥 시간 죽이는 차원으로 잠깐 구경하고 많은 거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사태가 심각하기 시작해지는 것은 이 남들의 인스타그램 안에서 이제 뭔가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인스타라고 할게요. 이 인스타그램 그 사람들이 막 놀러간 전 세계 여행지, 또 그 사람들의 막 멋진 친구들, 멋진 사람은 친구들도 멋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여친, 남친, 멋진 연인들, 그 사람의 외모, 몸매, 차, 집, 입은 옷들, 명품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저 사람도 뭔가 막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억지로 또 흠집을 찾아내려는 그런 남모른 질투와 노력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본 7번 컵 카드가 폭로하는 관음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삶을 훔쳐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욕망을 알게 모르게 충족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럽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하는 선망. 그 두 번째는 저 사람이라고 마냥 행복하겠어? 저 사람도 분명 힘들 거야 하는 그런 어떤 확인 욕구,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확인 욕구가 참 재밌어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 질투,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총체적인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타인에게 덮어 씌워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행위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인스타 속에 이 누군가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불쾌한 질투심과 열등감 이런 거를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감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욕망과 결핍이 이제 반사되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강렬하게 자극하는 어떤 타인의 삶은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하거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반영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비교하는 존재예요. 보시면은 이제 원시 시대부터 우리는 이제 부족이 뭘 먹는지, 사냥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를 관찰, 비교하면서 우리는 생존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진화해 왔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다 타고난 본능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대 시대에 도입하면서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 본능이 좀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이 포장된 삶, 이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의 뇌는 이거를 정말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하지 않는 이 아주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관음이 깊어질수록 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감각도 굉장히 무뎌지고 자꾸 이 초라한 나 자신을 확인하게 돼요. 이 나 자신이 하염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내가 초라해서가 아니에요. 이 잘 꾸며놓은 다른 사람들 사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또 보시면은 이 AI가 만든 사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테무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면서 와 진짜 세상에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대부분 AI 모델들입니다. 실제 존재도 하지 않는 이런 모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초라함을 느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인간의 본능이 또 알고리즘을 만났어요. 이 플랫폼은 우리가 더 오래, 더 깊이, 더 자주 이렇게 남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수익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관음과 투자 본능이 산업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결핍과 현실 도피가 누군가에게는 이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카드를 정리해보면은 이 카드는 관음과 투사의 욕망을 말합니다. 관음이라고 하면은 뭐 누가 창문 너머로 뭐 여자 몸 훔쳐보면서 뭐 변태 같은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근데 정말 이 소름 돋는 관음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은 방치해두고 남의 인생만 훔쳐보는 거. 내 결핍이 들키기 싫어서 나의 현실로부터 도피를 하면서 남의 시선 뒤에 숨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요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진짜 고질병입니다. 이제 솔라의 처방전입니다. 남의 컵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여러분 자신의 컵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스타를 열기 전에 딱 하나만 먼저 해보세요. 종이에 이렇게 쓰세요. 아,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타인의 삶을 훔쳐보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진정 원하는 것을 깨우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그런 꿈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난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난 지금 쇼핑을 하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나 그냥 누워서 자고 싶어. 뭐든 좋습니다. 이 작지만 진실된 내가 쓴 문장 하나가 나를 진짜 현실 세계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카드 속 구름 위에 막 둥둥 떠있는 허상의 이런 신기루보다 이 훨씬 더 소중한 이 실제 하는 욕망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남의 피드가 예전처럼 강렬하게 당기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관음과 투사를 통한 이 비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를 때 가장 강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것을 아셨으니 그것으로 내면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골라주신 치유 카드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는 타로 메이저 0번 바보 카드입니다. 이 낭떠러지 끝에 청년이 한 명 서 있고 가진 거는 진짜 이 보따리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청년은 그냥 자기 발 앞에 펼쳐진 길을 걸어갑니다.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련다. 이런 마음 자세입니다. 이 카드 이름이 바보 카드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진짜 어리석고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하거나 재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순수한 그런 용기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이 바보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남의 삶이 어떻든 뭐 내 컵이 화려한 듯 네 컵이 화려한 듯 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오늘 내 갈 길을 가는 거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남의 삶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중에 이 제가 추천해준 처방책을 한번 실천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경험담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욕망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타로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 카드입니다. 카드 한번 볼게요.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움찔하죠. 이 뿔 달린 악마가 높은 좌대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이 알몸에 이 벌거벗은 남녀가 목에 사슬을 걸고 묶여 있습니다. 이 카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나체의 두 사람 목에 걸린 쇠사슬 크기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통 목에 걸린 쇠사슬은 이 사람을 억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때 걸죠. 근데 이 악마 카드의 쇠사슬은 굉장히 커요. 머리를 살짝 들면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이 두 사람 도망치려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주 편안해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남녀는 이 자발적으로 악마와 한 공간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은 바로 금기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의 이 선을 넘고 싶다는 충동.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씨,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저질러봐?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인간은 꼭 하지 말라는 짓을 더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발 심리라고 부릅니다. 이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을 폭발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이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왜 하필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반발 심리, 이 청개구리 신보의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기의 희열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가장 쉽게 불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불륜의 강렬함은 상대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의 금지성 그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관계가 합법화되는 순간 이 많은 경우 열정은 좀 식어버려요. 이 선을 넘을 때 그 폭발하는 그 도파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 금기를 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로 느낍니다. 이 남들은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낸 이 자신은 모든 것을 막 초월한 존재라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마치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이 착각에 빠져서 심지어는 이 막 평범한 일상이 막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막 잘 살고 있는 막 도덕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막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평범한 즐거움은 금방 시들해지지만 이 금기가 주는 쾌감은 매번 번쩍번쩍해요. 하지만 이 선을 넘는 이 짜릿함은 이 원래 스스로를 더 강하게 조여옵니다. 왜냐면 이 한 번 저질러 본 사람은 내성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 그 짜릿함을 다시 느껴보려면은 더 큰 선을 넘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좀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 금기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생기는 순간 일부 사람들은 이 울타리 너머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개구리 본성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좀 통제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 울타리를 굳이 넘기로 선택했을 때 시작됩니다. 이 우리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두운 면들, 탐욕, 분노, 음욕, 게으름 등등 이런 것들을 심리학자 융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내면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잘난 척 해도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우리 속에 감추고 있는 욕망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이 얼마나 표면으로 드러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이런 어두운 본성을 다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이 욕망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숨기라고 요구를 해요. 하지만 이 숨기면 숨길수록 이 그림자는 더 독이 됩니다. 이 금기는 억누르고 억제할수록 그 억압을 먹고 더 크게 자랍니다. 이 경건한 종교인이 가장 음란한 꿈을 꾸는 이유, 이 완벽한 식단을 고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식을 하는 이유,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위인이 갑자기 터무니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 이 모두가
억압하고 억압하다가 어느 순간 점화제가 되어서 한순간 폭발하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의 쿠데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금기에 대한 갈증,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스스로가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 금기를 깨고자 하는 욕망을 뿌리치는 솔라의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파멸의 대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바람을 피우다가 배우자한테 발각됐어요. 가족 간의 신뢰, 금전적인 피해, 건강,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인간 말종으로 치부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존감 등등. 사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즉, 그 공포가 여러분의 충동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금기를 깨고자 하는 그 진짜 미쳤지만 파워풀한 그 에너지를 뭔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에 한번 쏟아부으세요. 금기에 꽂히는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해요. 왜 사람들이 나쁜 일 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막 덤벼들잖아요? 즉, 그거를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쓰지 말고 자신의 커리어를 더 개발하거나 비즈니스를 키우는 그런 건전한 야망의 연료로 쓰면 엄청난 위력과 기대 못한 결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골라주신 치유 카드 한번 볼까요? 이 마이너, 메이저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아까 악마 카드랑은 정말 좀 정반대의 그런 아주 우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절제는 억지로 참아야 하는 그런 엄격한 금욕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를 통합하는 연금술이에요. 빛과 어둠, 이성과 본능, 천상과 지상, 이런 완벽한 균형을 찾고 에너지의 흐름을 지배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우리의 뜨거운 욕망과 이 차가운 이성을 적절히 섞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내가 수용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지로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욕망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피어나는 욕망을 굳이 없애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욕망이 뭔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아주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성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추스려서 본인 자신과 타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극단적이지 않게 억압하지도 않고 지배당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절제이고 진짜 힘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 공존하는 악마와 천사, 이 둘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둘을 화해시켜주고 이 둘의 상반되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을 때 우리 여러분은 금기를 깨부수는 파멸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십니다. 혹시 선을 넘고 싶은 욕구가 차오르고 이럴 때 자신만의 어떤 지혜로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꼭 나누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골라주신 세 번째 카드는 메이저 2번 카드, 여사제 카드입니다. 그럼 우선 카드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이 카드에 나오는 이 여사제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고차원적인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여사제의 눈빛은 굉장히 깊고 고요합니다.
나는 너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다, 뭐 그런 눈빛이에요. 왜 저희 이렇게 샤주 보러 가고 그러면은 이런 눈빛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 내면의 지혜, 직관, 신비, 뭐 넘사벽 깊이의 그런 에너지,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여사제 카드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카드의 어두운 그림자 면을 우린 들여다볼 겁니다. 이 고요한 여사제의 베일 뒤에 숨겨진 이것은 나는 수준 낮은 너희들과 이 상종 못하겠다는 스스로 쳐버린 자아의식, 아주 은밀한 우월감입니다. 혹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이것도 이해 못하지? 아우, 진짜 뭐 수준 낮아서 진짜 상대 못해주겠어. 아, 저 인간은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이 은밀한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우월감은 아주 조용히 작동해요. 아주 은밀하게 상대방을 한 단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월감을 가진 분들은 대체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실제로 본인이 잘났거나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성격도 좀 까다롭고 예민한 그런 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약간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우월감이죠. 내가 이제 잘났으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열등해 보일 수 있죠. 둘째는 엄청나게 외로운 영혼들이에요. 그냥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우월감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모르게 작동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작동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나보다 옷을 못 입었네. 나보다 말을 못하네. 나보다 안 좋은 차 타네. 이런 생각들 솔직히 우리 다 모두 해보셨죠? 그러니까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은밀한 우월감의 특징은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겉으로는 더 겸손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타인을 조목조목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나 자신이 우위에 선다고 결론이 났을 때 아주 작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월한 중독감이 심해지면 우리 인간은 이제 타인의 실패와 불행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불행으로 채우는 안도감이라든지 타인의 실수나 불행을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든지, 인정하기 싫겠지만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그 기분 좋음, 바로 이 카드 속 여사제가 숨기고 있는 독입니다. 하지만 이 독은 결국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먼저 갉아먹기 시작해요. 인간에게는 이 사회적 욕구와 차별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해요. 어떤 집단에 끼고 싶으면서도 그 무리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보이고 싶고 더 우위에 있고 싶고, 이 두 욕구가 충돌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월감이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저들과 이제 어울리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돼. 이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거의 대가는 꽤 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월감은 이 친밀감을 막아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진짜 친해지고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약점도 좀 보여야 되고, 틀리기도 해야 되고, 허당기도 좀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이래야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근해지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속으로 혼자 조용히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고 이런 비겁한 우월감은 사실 남들 눈에 다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이 바보가 아니에요. 눈치가 좀 빠르고 촉이 좋은 이런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그냥 금방 알아차리고요.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이제 그 속마음이 들키게 돼 있어요. 이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느낀 사람들은 자기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혼자 고독을 자처하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솔라의 처방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이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왜 나는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쉴 새 없이 평가하는가? 나는 왜 그러는가? 이 본질의 이유를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답은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의 결핍과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도끼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2번째로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인간미를 발휘해서 이 마음속에 아무 저울질 없이 남들을 진실로 대해보세요. 남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나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남은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상대방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여러분들께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할 때 비로소 확장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가 넓어지고 내면 속의 깊은 고독이 치유되고 그게 사실 우리가 모두 가장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내면의 충만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마무리로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 전해드릴게요. 골라주신 마이너 6번 컵카드를 보면서 마음 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친구에게 꽃이 담긴 컵을 건네고 있죠. 이 친구 둘 사이에는 아무 계산도 없고 위계도 없고 아무 평가도 없고 이 카드에는 어른도 없어요. 그냥 좋아서 둘이 서로 나누는 순수한 마음과 선물입니다. 이 마이너 6번 컵카드가 상징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 조건 없는 나눔과 순수한 연결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의 우정 보면은 우열 없고 판단 없고 그냥 같이 있어서 좋았던 그 감각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어린 시절을 지나오면서 순수함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으로 남들보다 우월해지고자 했던 마음을 이제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 이 은밀한 우월감 대신 친절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그 변화된 일상과 심중 변화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들의 욕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라주신 카드는 마이너 9번 검 카드입니다. 카드의 의미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벽에 걸려있는 이 9개의 검이 아주 위압적으로 보이죠? 보기만 해도 섬뜩해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중에 가장 강렬한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 9자루의 검이 이 사람을 찌르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나고 상처 하나 없습니다. 이 검들은 그냥 벽에 걸려 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은 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전적으로 이 사람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침대에 편하게 있어요. 예쁜 이불도 덮고 있고 베개도 있고 아주 몸은 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혼자 괴로워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9번 검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 존재적 허영과 인정 중독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협하지 않는데 밤마다 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건 이 자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의 산물들입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인정 중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SNS 과다 보급 활성화가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PR하고 이 타인의 반응에 희비가 엇갈리고 또 역으로 타인의 삶도 들여다보고 하지만 이 SNS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제 나의 가치가 남들에 의한 댓글, 좋아요 숫자, 조회수, 팔로워 이런 것들로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자꾸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서 낮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요즘은 AI가 발달했으니 필터도 넣고 포토샵으로 얼굴 다 뜯어 고치고 뒷배경도 바꾸고 진짜 잘 나가는 표정으로 찍은 이 가짜 사진을 업로드한 후 하루 종일 반응을 살펴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내 사진을 보고 부러워했을까? 내 스타일을 보고 따라할까? 등등 이 계속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인정 중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게 그게 좋은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들의 평가가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믿는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면은 내가 막 소멸하는 느낌. 그래서 계속 좋아요 숫자를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고 내가 한 말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꾸 곱씹어보고 이러다가 도파민이 터졌다가 우울해졌다가 나의 기분이 좌우되고 이러다가 진짜 하루 그냥 다 가버립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짜 자아라고 불러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만든 나의 가짜 모습인데 어느새 그게 이제 진짜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좀 더 근본적으로 원인 파악을 해볼게요. 이 인정 중독은 원래 내가 가치가 없다 이런 혼자만의 열등감에서 시작돼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열등감은 왜 드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일단 원래 좀 타고난 성격 자체가 자신감이 없고 좀 기가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영향들은 주로 부정적인 것들이라서 이리저리 막 휘둘리게 되고 다른 사람 의견 너무 신경 쓰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생기게 돼버립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조건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경우, 아 너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고착화가 돼서 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 증명해야 하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다 보면은 이게 또 이 열등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존재적 허영이란 것은 아 내가 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혼자서 느끼는 열등감과 공허함을 숨기기 위해 탄생한 가짜 자아의식입니다. 아 나는 진짜 이 완벽해져야 돼, 남들에게 항상 행복한 모습만 보여줘야 돼 라고 이 본인 스스로를 진짜 가스라이팅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허기진 상태예요. 우리 이 인정 욕구는 또 다른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집단 생활을 해온 우리 인류는 무리해서 인정받는 것, 이거는 진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정 욕구는 동기부여가 되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인정의 원천이 오직 외부에만 있을 때예요. 이 외부의 인정은 아주 까다롭고 변덕스럽습니다. 특별한 기준도 없어요. 오늘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막아줄 수는 없어요. 이토록 불안정한 이런 원천에 이 나의 존재 가치를 묶어두면 나는 영원히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거기다가 가장 슬픈 것은 인정 중독자들은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를 지탱해주는 진짜 인정은 나 스스로가 건네는 진심 어린 확신입니다. 그럼 이제 솔라의 마지막 처방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혼자 몰래 지하철역에서 어른신에게 자리 비켜주기, 운전하다가 옆 차에게 차를 양보해주기, 지나가다 쓰레기 줍기. 오늘 하루 동안 크고 작게 느낀 이 뿌듯한 일들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아, 나 지금 기분이 어때? 오늘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한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디면서 이 선한 일을 반복하고 꾸준히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타인의 인정이나 시선 없이도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고 가치 있다는 느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찾아 헤맸던 내면으로부터 오는 진실된 자기 존중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골라주신 마지막 치유 카드 메이저 17번 별 카드 한번 볼게요. 이 별은 타로 리딩에서 꿈과 희망을 상징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뽑은 이 카드의 가장 큰 의미로는 치유력,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정신적인, 이 멘탈과 관련된 치유와 구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효용력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별은 보세요. 이 별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구름에 가려지든 말든, 누가 예쁘다고 하든 말든, 별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빛납니다. 우리 여러분도 보시면 다 별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우리 본인들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처럼 멋지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설사 무시를 당해도, 실패해도 우리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굳이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셔도 이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만큼은 이 나를 찌르던 이 검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진실된 별빛 아래서 그냥 푹 주무세요. 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 결핍을 스스로 치유하고 본연의 순수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더 빛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루 착한 일을 실천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 느낌이 어땠는지를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솔라와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는 오랫동안 했는데 처음이라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조금씩 틀리지만 우리는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다 합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다 남들에게 말 못한 비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은 모두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자 세상에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더 날카로운 통찰과 사이다 리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의 첫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